지금 우리가 이제 심장병의 진단에 관련된 부분들, 혈액 검사, 뭐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뭐 초음파 검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기법들을 통해서 진단 과정부터 환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우리가 보통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는지, 심방에만 왔느냐, 오른쪽에도 왔느냐, 심실에도 왔느냐, 압력의 변화는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그에 맞는 약들, 뭐 8개, 9개의 약물들 중에 몇 개를 쓰던, 몇 종류를 쓰던, 빈도, 농도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심장병의 기수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이제 드리면 심장병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소인을 잇는 환자들이 첫 번째 단계 이제 스테이지 A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딱 이제 청진했는데 뭔가 잡음이 들리고 심장에 뭔가 판막의 이상이든 뭐 여러 가지의 기형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혈류에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병증이 이제 시작되는 상태. 그때를 우리가 이제 B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단계 때에는 아직의 심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단계예요. 심장병은 확인이 됐지만 아직 심장이 커지거나 혈류 역학적인 변화를 받기 이전의 단계. 그리고 B2 단계는 이제부터 심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 심방 부분이 여기 좀 커졌죠? 네. 이러고 심방에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시작되는 단계. 이 단계를 이제 B2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C 단계는 이미 이제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심각한 증상들이 발현된 상태부터를 C 단계라고 하고 D 단계는 이제 말기심장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장병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 전략과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단계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심장에 변화는 생겼는데 다만 아직 심장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 이때가 이제 우리가 심장병 약을 투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아직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써야 돼?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학술적인 데이터를 이제 보면 이 단계부터 심장병 컨트롤과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진행되는 속도를 확실하게 늦출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증상은 없지만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보통 약물 처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와 이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증상이 있느냐, 심장이 커졌냐, 변화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단계를 나누지만 이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한 이제 부분이죠. 근데 실제 이 단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단계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심방의 크기가 몇 이상인 단계부터 그리고 몇 정도 커졌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양상들이 나타나더라. 수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심방의 크기와 심방의 압력이 이 정도인 아이들, 또 심실의 크기와 심실의 뭐 압력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이 엄청난 아이들이 아직은 증상이 없고 변화가 있는 거니 실제 이 B2 단계 아이들이 심장 초음파 지표상 몇부터 몇 사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 단계라고 얘기를 하자. 네, 뭐 2단계는 어디라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증상이나 심장의 크기가 엑스레이상에서 변화가 됐으니 약을 씁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 투약 여부를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 상태에 약간의 심장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반드시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오고 있습니다. 심장병에 관련된 증상들은 뭐 기침, 호흡이 힘들어요. 혹은 뭐 기력이 없고 운동을 잘 못하는 운동 불내성 증상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심부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아직까지 심부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는 않았었죠. 심장병과 심부전은 사실 되게 다른 개념입니다. 심장병은 심장에 이제 병이 있는 거죠. 그 정도와 상관없이 심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진행되고 하면서 완벽하게 심장이 문제가 온 걸로 인해서 전신 증상, 전신 사인이 발생한 상태. 얘가 기능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온 거야 라는 상태를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 질환도 마찬가지죠.
뭐 간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간 질환들이 있는데 간에 병이 있는 거는 그냥 간 질환이죠. 근데 간 부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간이 많이 망가져서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간이 원래 해야 되는 해독 기능이든 여러 가지 기능이 아예 잘 안 되는 상태를 간 부전. 신부전,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질환, 신장병들은 여러 가지의 병들이 시작되고 병이 유지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신부전은 신장이 해야 되는 고유한 기능, 그중에 대표적으로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소실되기 시작한 타이밍부터를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전이라고 하는 건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대표적으로 심부전이 나타나는 건 크게 두 가지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전방향, 심장의 앞방향에 대해 문제가 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의 뒷방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심장병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증상이 일어날 때 좌심실에 따라서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피가 잘 못 가고 순환도 안 되고 혈관도 쭈그러들고 원래 100이 못 가고 지금 이제 60밖에 못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각종 조직들의 장기들이 손상이 되거나 장기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지 말단으로 순환이 안 돼서 힘을 빠지거나 아니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실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심장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뇌 순환 방향, 정방향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방향성 심부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심장이 들어와야 되는 방향, 내 뒷방향, 결국은 이쪽은 폐겠죠. 아니면 전신 순환 한쪽에서 돌아오는 것들은 이제 전신에 대한 영향. 그래서 물이 찬다, 복수가 찬다, 뭐 이런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하는 이제 역방향성으로 일어나는 심부전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물이 차는 증상으로 보통 발현이 많이 되고 정방향성으로는 사지 말단에 냉감이 생기거나 운동불내성이 생기거나 뭐 실신이 생기거나 하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심부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장병은 이러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심부전 외에 다른 문제들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한 것처럼 심장병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약물 투약만으로도 콩팥에 문제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장병이 생기면 여러 가지의 역학적인 기전에 의해 가지고 콩팥에 데미지가 반드시 오죠. 그래서 심장과 신장을 같이 안 좋게 되는 심신부전증이 나중에는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장에 대한 컨트롤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부전에 준한 치료가 심장병 환자들의 병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같이 치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신장에 대한 컨트롤과 모니터링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췌장염도 뭐 말씀드렸고 혈전증, 고혈압, 부정맥, 폐성고혈압 이런 이제 합병증들을 우리가 다 같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심장병의 치료는 결국은 이 증상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증상이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심부전이겠죠. 그래서 심부전이 발생해서 폐에 물이 차게 되면 막 입원도 하고 엄청난 약을 쓰게 되고 막 혈관 확장제도 쓰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아이 몸도 확 망가지죠. 그래서 몇 번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심각한 심부전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게 몇 번 반복될수록 아이의 삶은 계속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장병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심부전 증상을 최소로 늦게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주 안 나타나고 최빈도로만 나타나게끔 우리가 이 상태를 끌고 갈 것인가. 조건은 약을 몽창 쓰면 훨씬 오래 가겠죠. 다만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지 않은 최소의 농도, 최소의 약물 선택으로 최대의 심부전 증상을 억제시킨다. 이게 심장병 치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쓴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만큼 약을 정확히 쓸 것이냐 그리고 약의 농도와 종류를 정확히 쓸 것이냐 이거 누가 할까요? 결국은 검사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갖 많은 기전들 약을 왜 쓰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를 다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딱 이 약만 쓰자 요 약만 쓰자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증상 없앤다 혹은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예측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 하나 좀 짚고 가면 우리가 얘가 찢어졌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꼬매고 항생제를 먹는 방법이죠. 혹은 찢어진 게 꼬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연고를 바르거나 염증 나지 않게 항생제를 쓰면 됩니다. 다만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서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성 여부를 확인하고 좀 더 센 항생제, 거기에 맞는 항생제로 교체를 하게 되겠죠. 그게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은 치료 방식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이럴 때에는 이렇게 치료하면 돼 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에 갈 수 있는 병들이 있고요. 어떤 병은 반대로 그러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내가 약을 쓴 것만 의해서도 몸 상태가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심장병들은 예측하, 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러니까 이 약을 지금 써야지. 이럴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서 약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증상을 억제시키고 또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하지만 환자의 몸 상태는 최고로 유지시키는 이러한 이런 외과적인 병 혹은 다른 내과적인 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부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오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거나 심장병이 심해져서 심부전이 오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순서로 중요한 걸 인지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전신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이 오고 바로 쓰러져 버리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어떻게 하면 내 중심 혈관에 있는 큰 혈관들에 있는 혈압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량을 보존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를 활성시켜서 수분을 정체시키고 나트륨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기전들이 혈류량을 보존시키는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초혈압이라는 얘기는 저 멀리 있는 사지, 발끝, 사지 말단, 각종 장기 이런 데에 혈류를 유지하는 걸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혈관 시스템이 이거를 항상 유지하고 항상성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데 병이 생기게 됐을 때에는 내가 포기해도 되는 순서대로 신체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역순서대로 심부전이 발생하게 됐을 때 내가 전신혈압을 놔버리면 사망을 하겠죠,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티다 안 되니까 일단 말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포기하자. 일단 전신혈압은 버티고 그래서 사지 말단이나 말초에 있는 것들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게 우결성 심부전. 예를 들어서 폐에 발생하는 이 압력, 폐 쪽으로 빠져나가는 폐에 있는 압력들을 포기를 하고 놔버리니까 폐 물들이 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부종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폐부종이 발생한 상태를 우결성 심부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방향성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왔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개입을 해서 약을 쓰고 이 상태를 개선시켜줘서 심부전 상태를 완화시켜주면 일단 이 환자는 낫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심장병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심부전 상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또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말초혈압을 유지하는 단계에도 우리가 뭔가 개입이 늦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몸에서 뭔가를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그래서 말초혈압을 유지를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혈류량을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장의 박출량이 떨어지게 돼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으로 나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사지로 가는 혹은 뇌로 가는 이런 데에 심박출량, 혈액량, 산소량이 부족해지니 아까 말씀드렸던 정방향성 사지 냉감이 있거나 운동불내성이 있거나 죄송해요. 자꾸 오타가 있네요. 실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폐에 물이 차서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아니면 사지 말단에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힘들고 이렇게 쓰러져서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2단계에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때도 개입을 못했다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신 혈압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내원하게 돼요. 그 혈압을 재보면 저혈압 상태에서 내원하고 진짜 아이가 기운 없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우리가 이제 쇼크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심부전이 발생을 했어요. 심장병이 진행돼서 그걸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했었을 때 물이 차는 초기 증상, 완전히 물찬 상태 말고 이제 막 차기 시작하는 이 상태에서 빨리 컨트롤하지 못하면 혈류량 보존을 실패하고 혈압 유지를 실패하기 때문에 일로 내려갈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아주 급격하게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가 호흡수가 되게 많이 빨라졌어요. 혹시 물 찬 게 아닌가 걱정돼요. 라고 판단하셨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막 이런 말씀 상담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호흡수가 빨라지고 뭔가 좀 이상 사인이 발생을 하면 아, 우리 아이가 심부전 상태의 첫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 하고 병원에 내원하셔야 간단한 처치와 간단한 주사만으로도 빨리 회복되고 몸을 확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타이밍 때 병원에 내원하게 됐을 때 병원에서 응급 상황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이 정말 그런 속상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에서 신부전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